이 연준은 시장의 기대대로 만기도래 MBS에서 발생한 현금을 장기 국채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상당 기간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월 우리나라의 취업자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7만 3천 명 늘었습니다.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월 대비 변함이 없었으며 6월보단 소폭 상승했습니다. 쌍용차의 강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가 최종 인수 제안서 제출을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쌍용차 인수전은 영안모자 등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대표적 중층 재건축 아파트를 할 수 있는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재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어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을 끝냈는데 이르면 2013년 7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정씨의 최혜린입니다. 1800 앞에서 다시금 주춤주춤했던 것이 어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역시 9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1781선에서 끝났는데요. 1780선을 지킨 것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FOMC를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대금도 이틀 연속 4조 원대에 머무는 등 굉장한 부진이 이어졌었는데요. 거래량도 미처 3억 주에도 달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수급도 약간은 꼬였었죠. 외국인들의 관망세를 틈타서 기관 특별히 투신권이 매물을 늘리자 장중엔 1779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1780을 깬 적도 있었는데요. 그나마 장 후반 쪽으로 갈수록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주면서 1781포인트까지는 올려놓았습니다.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네, 코스피는 8포인트, 9포인트 정도 빠져서 이제 1781로 끝이 났고요.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장 초반의 상승분 그대로 다 토해내면서 결국 하락 반전돼 1포인트 정도 밀리면서 482포인트에서 끝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8거래 만에 어제 반등했었던 날이죠. 거의 한 8원 60전 정도 올려서 1180원 후, 1160원대 후반 정도에서 끝이 났었는데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한몫했겠고요. 증시의 또한 부진함도 원달러 환율을 위쪽으로 올렸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도 한번 보죠. 네, 중화권 증시가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데 그중에서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어제 급락했습니다. 거의 한 3% 가까이나 빠졌는데요. 이제 상해종합지수 마감지수가 2600선을 하회했죠. 다시금 긴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됐는데 중국의 7월 수출이 급격히 많이 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 또 중국의 집값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중국 정부가 다시금 집값과 수출의 큰 폭의 성장세를 잡기 위한 긴축에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가 커진 것입니다. 일본도 뭐 조용하게 약보합이지만 끝났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뉴욕 마감 한번 보죠. FOMC 성명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역시 경기 둔화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로금리 수준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며 또한 추가적인 양적 완화책을 내놓았는데요. 지금 만기가 도래하는 MBS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골자라는 내용의 성명서였습니다. 때문에 뉴욕 증시 장 초반의 낙폭을 굉장히 많이 만회하면서 끝났는데 끝끝내 상승으로까지 분위기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다우 기준으로 약 한 50포인트 정도 내주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 같은 마감지수 기억하면서 오늘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결국 미국 뉴욕장은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 조치에 좀 반응을 하면서 밑부분에서 저가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돼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끝이 났습니다. FOMC 결과 보고 움직이자라는 세력이 많았던 우리 장. 이제 FOMC 결과가 나왔는데 과연 어느 쪽으로 움직여줄까요? 뉴욕은 약보합으로 마쳤는데 말이죠. 이제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에서 김엽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장 분위기 정말 또 뭐 계속해서 이 최근의 분위기하고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1780포인트에서 아주 좁게 움직였는데 FOMC는 이제 나왔잖아요. 어느 쪽으로 오늘 시장이 갈까요? 예,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약화되면서 코스피가 지지부진한 등락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어닝스 모멘텀이 당분간은 없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강하게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듯 보입니다. 최근에 지지부진한 시장은 지수가 상승해 있는 상황에서
FOMC와 금통위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었습니다. 어제 미국의 FOMC에서 금리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관망세는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는 12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확실한 매매 동향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일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좀 매매 동향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기관들의 경우 그 종목별로는 그 매수에 가담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연일 펀드 환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주 매수 세력으로 나서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어 지속돼야 그 시세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6일째 코스피 지수는 한 1770포인트에서 1797포인트 사이에서 그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향후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좀 조정형 형상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결국에는 관망세 짙은 상세가 어제까지 이어졌는데 금통위까지 확인 한번 해봐야 정확한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외국인들 수급 따라서 방향성이 정확하게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뭐 많이 팔지도 않지만 또 그렇다고 뭐 거의 전반적으로 오히려 사는 날이 많긴 해도 2천억 이상씩 하루에 강력하게 사줬던 7월 분위기와는 정말 사뭇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국내의 어떤 펀더멘탈이라든가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많이 바뀐 것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적게 사주는 건지, 특별히 8월 들어서 왜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인지 좀 이유를 분석해 주시죠. 예, 그 연초 이후에 그 외국인 매수세는 환율 여건과 그 밀접한 관계를 보였습니다. 네. 최근만 보더라도 그 5월 이후 매도세를 지속하던 외국인들이 7월 초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주식을 다시 사기 시작했었습니다. 단순히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은 그 원화 강세를 유발하고 원화 강세가 외국인 매수세를 유발하면서 그 지수가 상승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금리 상승이 그 외국인의 매수세를 유발하더라도 그 수출주의 경우는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지속을 한다면은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일단 필요해 보입니다. 그 많은 기관들에서 그 내년 2011년 그 원화값 전망치를 980원에서 1,100원대까지 보고 있는데요. 환율이 내려간다는 점에는 그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그 원화 강세 수혜주인 뭐 에너지, 항공, 유통, 철강업체들 이쪽이 또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금리 인상이 또 된다면 우리 사실 금리의 어떤 추가적인 한 번 더 인상 좀 시기만 보고 있죠. 뭐 연내 지금 추석 이전에 한 번 더 올리느냐 마느냐도 이슈거리인데, 원화 강세가 되면은 우리 뭐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측면은 긍정적이겠지만 수출주는 그 섹터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다. 조금은 부정적인 쪽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장 오늘 외국인 수급만 좀 본다면은 FOMC 예상했던 대로 추가 경기 완화책이 나왔으니까 외국인들은 좀 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가요? 네, 외국인들 그 수급을 보면은 기존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 항상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방향이 잡히고 나면은 어떤 그날의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지만은 네.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주춤한 건 역시 환율, 좀 전에도 말씀했죠. 환율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주식시장에서 뭐 지금 지수가 뭐 1800에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10%가 오르면은 거의 뭐 200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뭐 10% 정도 지수 상승을 보고 들어오기보다는 차라리 환율이 100원, 올해 말이나 내년 중순 뭐 이렇게 봐서 환율 100원이 빠지게 되면은 지금 매수하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0% 정도 또 이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자기들이 주식을 사게 되면은 주가도 지수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환율 하락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이익이 발생하고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 항상 좀 그런 면을 같이 보고 들어오는데 네. 현재로서는 그 환율은 좀 하락하는 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FOMC 회의가 나왔다 그래서 바로 또 매수로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제 예. 또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는 금리는 이제 올리지 않았지만은 예.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오늘 당장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그 내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관련해서 예. 뭐 다들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혹시 또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보고 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크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FOMC의 어떤 그 기준으로만 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보고 움직이는 측면이 강해서 역시 오늘 또 FOMC 뭐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사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금통위까지 보고
유독 외국인들도 방향을 잡을 것 같다.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략을 세워보죠. 확실히 원화 강세는 좀 트렌드로 기조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원화 강세에 따라서 수출주는 아무래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수출주는 그럼 지난주 시간에는 단기 반등 정도였던 관점은 가능하다 하셨지만 그것조차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최근 우리 증시를 보면은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그 시장의 성격은 올 상반기와 전혀 반대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지수가 10개월 이상 끌어온 박스권을 돌파한 그 7월 말부터 기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 IT, 자동차 업종이 그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철저히 소외되었던 의료, 유통, 철강 등의 업종이 그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 그 기준금리를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언제 올리느냐가 주요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그 환율 하락을 그 기정사실화하고 환율 하락 시 환율 민감도가 큰 그 IT 업종을 줄이고 원화 강세 수혜주로 갈아탔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 또한 환율 방어라기보다는 하락 속도의 조절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좀 당분간 지속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 초에 그 환율 하락의 기미가 보이면서 그 내수주가 한번 움직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도 그 IT 자동차주가 잠시지만 소폭의 조정을 받았다가 하지만 그 정부가 이후 그 적극적인 환율 방어 의지를 표현을 하면서 예. 그 수출회사들의 모멘텀이 그 상반기 내내 이어졌고 관련주들의 주가도 그때보다 또 한 번 더 큰 폭으로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내수 부양 의지를 보이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그 외국인과 기관들 시각이 좀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기, 하이닉스 등 IT 대표주들을 집중 매도를 했고 어제는 기관들이 현대차, 기아차를 필두로 한 그 자동차주들을 집중 매도하면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예. 뭐 단계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반등은 뭐 저번 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계속 가능은 한데 예. 뭐 말씀드린다면은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는 이제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떤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어렵다는 점이고 그렇다면 굳이 그 하반기 실적이 또 좋아질 것이다 그런 네. 얘기만 듣고 그냥 마냥 들고 가시기보다는 예.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비중 축소.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이제 내수주라던가 뭐 내수주도 다 오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한테 뭐 항공 여행주들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뭐 내수 대표주죠. 환율 하락 최대 수혜주가 항상 뭐 항공 뭐 여행주 네.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꼭 그렇지만도 않던데요. 예, 뭐 예.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공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이미 많이 올라 있는 면도 있고 여행주들은 조금 오르다가 밀렸는데 지금 예. 최대 성수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대 성수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8월 이후에는 여행주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나올 만한 게 사실 없습니다. 또 겨울 성수기가 와야 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그 더위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음식 업종 중에 뭐 아이스크림 업체들, 빙가루 예, 업체들도 예. 뭐 얘기는 나왔었는데 뭐 올해 같은 경우 아예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항상 뭐 주식이 좀 먼저 움직였다가 7월까지 움직이고 지금 8월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절이 이미 좀 먼저 선행해서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지루한 박스장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참 멀고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원화 강세까지는 맞는데 그것을 적용시켜서 업종으로 들어가 보면 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좀 빈 IT 자동차 여기에 공백을 중국 소비 확대 뭐 수혜주 이쪽에 채울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 기존에 이제 지수 상승 시에 중국 이제 기조가 수출보다는 이제 내수 시장을 네. 확대하겠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홈쇼핑 업체들 중국 쪽에 좀 진출을 했던 네. 홈쇼핑 업체 주가가 올라온 것도 좀 그런 면이 있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회사라던가 중국 소비 시장에서 매출 좀 많은 회사들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을 보면은 지수는 안 빠지고 있지만은 실제 예. 매매하실 때 기존 뭐 최근에 가장 개인들 많이 산 게 LED, 반도체 그쪽이라는 또 분석도 나왔었는데 네. 그런 쪽은 사실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좀 개인들 좀 안 봤던 유통업체라던가 또 최근 같은 경우 조선주들 네. 이런 것 개인들이 손을 좀 안 댔던 종목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손 내면 내려간다는 거죠, 문제는. 예. 아무래도 개인분들이 좀 막차를 타는 경향이 항상 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좋을 때 접근을 하시는데 가장 좋을 때 접근하시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사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네. 좋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대신 항상 착오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오히려 손절매 미리 좀 깔아 놓으시고 네. 들어가셨다가 자기 생각했던 가격 이하로 빠져 빨리 손절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네. 또 갑작스럽게 빠지다 보니까 반등 기다리게 되고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문의를 하시면 바로 매도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LED, 전기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 워낙 낙폭이 크기 때문에 네. 반등시 일단 매도 쪽으로 비중 축소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수주라든가 네. 유통이 되겠죠. 네. 유통이나 철강, 네. 환율 하락할 때 좀 혜택을 보는 거죠. 그렇죠. 제가 뭐 항상 말씀드렸던 건설주, 즉 항상 가장 안 좋은 면을 지나고 있는데 네. 건설, 은행 이런 회사들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더라도 네.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 기조 자체가 내수주와 그런 환율 하락 쪽으로 좀 봐야 네,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반면에 수출주 같은 경우는 뭐 수출은 뭐 자동차 IT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워낙에 좋았고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항상 더 빠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시고 장기보다 지금 네. 뭐 3분기 또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괜찮아질 것이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오히려 좋아질 때 좀 비중 축소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은 환율 민감도가 가장 큰 업종이 사실 IT입니다. 네. 반도체, LED,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이 될 네네. 테고요. 그래서 수출주 중에서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환율이 지금 원래 2010년도 환율이 1,100원이나 뭐 1,000원대까지 네.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정부에서 환율을 붙들어 매놓고 1,200원대 그렇죠. 위에서 상반기 내내 있었는데 예. 환율 하락 기조가 기정사실화된다 그러면은 IT나 사실 자동차 업체 수출주 같은 경우 가만히 앉아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네네. 이게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다가 이게 줄어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대기가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네. 뭐 장사는 잘했지만 네. 환율 때문에 이익은 소폭 줄었다든가 뭐 이런 예. 식으로 나오게 되면 주가가 조금 반등 나오다가 다시 한번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환율 말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특히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네. 아주 영업이 확 좋아진다면은 그때는 좀 더 다시 이제 그쪽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겠지만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환율이 하락한다 그러면은 기존 대장주들을 보는 관점을 좀 달리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원달러 환율의 민감도에 좀 민감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래서 원화 강세 기조와 조금 무관하게 안전지대에 있는 그런 쪽을 좀 살펴보죠. 그쪽에서 종목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유통이라든가 뭐 철강 혹은 건설, 은행 이쪽이 좀 괜찮은 것 같다. 내수주 쪽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는 현대백화점 얘기를 하셨는데 그날 당장만 좀 많이 올랐고 사실 그 뒤에는 또 다시 조용한 흐름 이어졌었잖아요. 네. 잠깐 짚어보고요. 오늘 새롭게 언급하실 종목 얘기도 좀 들어보죠. 예, 뭐 현대백화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정부점 부근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좀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매물이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기존 내수주들이 며칠 네. 반등이 나오다가 상승을 멈추든가 조금씩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조 자체가 변한다 그러면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폭 조정 받을 때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놨다가 뭐 1, 2주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향후에 내수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유통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시고 만약에 제가 말씀했던 뭐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거기서 다시 못 가고 다른 부분이 오른다 그러면은 뭐 굳이 들고 가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네. 상승 탄력 받고 네. 정고점을 돌파하거나 해서 오르기 시작한다면 그냥 보유하시고 계속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긴 관점에서 현대백화점 좀 쉬고 있긴 한데 손절란 11만 6천 원까지 뭐 내려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일단 홀딩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언급할 종목은 어떤 겁니까? 예, 사실 요즘 종목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뭐 기존 대장주들 뭐 큰 폭으로 빠지고 있고 내수주들이 좀 움직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상승폭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올랐던 것 같은 경우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좀 집중됐던 종목 중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네. 3일 연속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던 거 하나금융지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를 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동사가 그 2분기에 1,808억 원의 연결순이익을 시현하면서 시장이 예상치를 하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추가 충당금 전입 등 일회성 요인이 크며 이를 제외한 경상적인 이익의 경우 우수한 실적을 시현을 했었습니다. 동사가 2010년 ROE가 10.5% 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여전히 PBR 0.7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타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큰 상황입니다. 네. 6월 중순 이후 외국인들 누적 순매수를 보면은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네. 누적 순매수가 말씀드렸듯이 6월 중순에 370만 주 그 정도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6월 중순이면은 예. 주가가 한 32,000원, 3,000원. 예. 그때 지금 가격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이때 외국인들 이때부터 해서 좀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하는데 누적으로 보면은 이때 이후로 한 370만 주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요. 네. 이런 회사들 주가가 뭐 또 하나금융지주는 타 은행 대비해서도 좀 저평가가 돼 있고 주가가 네. 좀 상당히 오랫동안 행보를 했는데 예. 네, 어느 순간 좀 움직인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회사들 특징이 지금 네. 주 매수 세력이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네.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박스권 좀 돌파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좋게 말씀드리면 이미 좀 한번 움직일 때 장대 양봉이 날 때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예. 예, 지금 시장이 좀 의외로 좀 조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좋았고 그리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서 고르다 보니까는 아직 네.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근데 우리 금융 M&A 한다 그러면 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잖아 있잖아요. 항상 뭐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M&A가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합치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볼륨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네. 딱 이게 호재다 악재다 딱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오히려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그게 악재로 작용을 했지만 하나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볼륨 커지는 게 또 장점으로 작용을 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뭐 그거에 대해서 미리 뭐 시장에서 좋게 본다 나쁘게 본다라고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나금융지주 얼마까지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뭐 매수가는 어제 뭐 미국도 좀 소폭 하락을 했고 34,400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1차 목표가는 일단 정고점 부근이 38,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손절가는 지금 가격에서 만약에 다시 밀려서 전저점 깨고 33,000원, 종가 기준으로 33,000원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시간이 다시 오래 걸린다고 보시고 좀 혼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나금융지주 종목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엽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개별적인 뉴스를 다뤄보면서 그 뉴스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종목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대우증권 은평지점에서 박종혁 과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점검부터 좀 받아봐야 될 텐데 지난주에 1800선 돌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욕심을 좀 줄이자라는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1800 도전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고 또 시도는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800을 뚫지는 못했지만은 아무래도 증권사 뭐 자료를 봐도 1800 중반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다만 욕심 부리지 말고 짧게 좀 대응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환율 하락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또 어저께 또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환율이 내년 1달러에 1,010원까지 하락할 수가 있고 또 2012년 내후년에 1달러에 977원까지 보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네. 환율 하락 수혜주들이 이제 최근에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요. 호텔신라 하나투어 지난주 전부 다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요. 네. 특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10일째 외국인 연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57,000원 목표가에서 이제 56,100원 거의 근접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사실 욕심 부리지 않고 이제 짧게 접근을 한다면은 지금 이제 이익 실현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호텔신라 하나투어 이제 8월이 다 지나갑니다. 이제 벌써 8월 중순에 접어드는데요. 8월이 넘어들면 아무래도 8월 성수기에 대한 모멘텀은 미룰 수가 있기 때문에 뭐 8월 말까지 기다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호텔신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투어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는데요. 예, 그런 모습 보여주지 못했지만은 아무래도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수에 대한 부담도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율 같은 경우는 하락하고 있어서 뭐 3분기 실적 9월, 10월 뭐 실적 발표할 때쯤에는 한 번 더 쳐 올라 줄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때까지 막연히 들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욕심 부리지 말고 짧게 뭐 지금의 종목을 갈아타는 것이 하나의 또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무작정 뭐 환율 하락 수혜주라고 해서 들고 있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지금 거의 다 목표치에 근접한 것은 가지 못했었더라도 지금쯤 수익 실현하는 방향, 그리고 딱히 뭐 손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익이 크게 나지 않은 종목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갈아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렇게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새롭게 언급하실 뉴스들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예, 사실 뉴스가 이제 어저께 나오긴 했지만은 예. 그 전서부터 시장에는 알려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IT 자동차 상승 탄력이 저하되고 새 주도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어제 또 자동차주가 급락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IT와 자동차 상반기 실적 장세를 이끌어왔던 그 시장의 중심이라고 불렸던 업종과 종목들이 현재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2, 4분기 1조라는 영업이익을 내고서도 그 시장에서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버림받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뒤이어 그 LCD의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ED의 삼성전기, 서울반도체도 훌륭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단가 하락과 공급 과잉을 우려로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23.1%, LG 디스플레이가 20.9%, 삼성전기가 20.3%, 서울반도체가 18.7% 전부 다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 LCD 같은 경우는 시설 확충 투자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 넉 달째 패널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중국의 재고마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의 그 집중 매도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LED 경우 같은 경우도 월드컵 특수가 끝나고 그 수요보다 그 공급이 더 늘 것이다라는 전망 아래 그 외국인들, 특히 기관들의 그 집중 타깃 매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LCD, LED에 대한 주의가 좀 요구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자동차 같은 경우, 특히 어저께 그나마 잘 버티고 있던 것이 자동차였는데요. 네. 어제마저 그 현대 기아차의 그 중국 판매가 주춤해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자 그 기관들의 매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그 주도주들이 시장에서 별 힘을 쓰지 못하는 대신 그 시장의 한 축으로 떠오르는 것이 그 화학, 조선, 기계 다른 업종들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완전한 주도주의 교체냐, 아니면 주도주가 쉬어가는 동안 순환매 장세를 보이는 것이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데요. 네. 다만 그 현재의 환율이나 그리고 그 펀드 환매 등을 고려한다면 당분간 그 IT 자동차보다는 그 새로운 주도주에 대한 관심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입니다. 네, 환율도 어제는 뭐 8거래일 만에 반등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워낙 강세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환율 하락 수혜주까지도 언급을 하셨던 것이고요. 어쨌거나 원화가 강세의 기조로 간다면은 IT 자동차는 일단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학, 조선, 기계 새롭게 뭐 주도주까지 치고 가지 못해도 지금 기존 주도주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 그런 대로 잘 메워주고 있는 순환매가 들어오는 횟수가 참 많은 그런 섹터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뭐 한 종목씩 정도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예, 그 화학 에너지 쪽으로 해서 그 SK 에너지를 일단 탑픽으로 좀 꼽았습니다. 네. 최근에 정유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그 환율이 하락하고 유가가 상승을 한다면은 그 정제 마진이 증가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최근에 복수 추천, 증권사에서 추천이 가장 많은 것이 SK 에너지하고 GS인데요. 네. 그 SK 에너지 같은 경우에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네. 그 차트는 일봉상으로 14만 원 전고점에 다가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도주로 이제 부각을 하려면 14만 원 고점을 돌파를 하고 올라서야 되는데요. 네. 일단 일봉으로 봤을 때는 14만 원 고점이 좀 부담스러워 보이겠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는 14만 원만 돌파를 한다면은 예. 16만 원, 18만 원, 20만 원대까지 물량대가 별로 없습니다. 예. 따라서 새로운 그 주도주로서 새로운 그 상승 여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 뭐 삼성전기나 삼성 SDI가 네. 그 새로운 주도주로 그 부각이 됐을 때 네. 전고점을 넘겨서 이제 가격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따라서 SK 에너지도 그러한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SK 에너지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15만 2천 원을 제시하고요. 네. 매수가는 14만 원 제시를 하고요. 예. 그리고 목표가는 15만 2천 원, 그 손절가는 12만 5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역시 14만 원을 일단 두고 14만 원 돌파되면 그 다음 2차 목표가로 말씀하신 뭐 15만 2천 원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14만 원 돌파를 목표로 사기에는 수익률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예. 사실 어느 정도 그 주도주, 그러니까 순환매로서의 주도주, 새 주도주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사실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손절매를 각오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SK 에너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조선 쪽에서 한 종목이라면 역시 현대중공업. 예.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조선 업황 회복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 2008년도 7월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그 컨테이너선 발주가 재개가 됐고요. 엊그제는 그 BDI 지수가 하룻밤 사이에 4.1%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해운업이 살아나면은 조선 발주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조선 발주량이 늘어나서 이제 조선 업황 회복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 조선 부분보다도 비조선 부분을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네. 과거에 삼성물산은 이제 건설주가 아니다, 플랜트주다라고 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현대중공업도 조선주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 비조선 부분의 그 수주 비중이 50%를 넘는데요. 예. 해양과 플랜트 그리고 대체에너지 쪽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스전 해적 구조물 그 세계 경쟁력은 1위고요.
그 KCC와 합작한 그 KAM에서 그 폴리실리콘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7월 21일 9억 불짜리 미국 최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가 있고요. 풍력 발전기도 수주를 하고 있어 현대중공업 그러한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조선 대장주이기도 하지만 여타 다른 부분의 비조선 부분의 그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사업이 다각화돼 있고 그 사업마다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다 잘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어제 52주 신고가 찍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29만 1,000원 차트로 보시면은 네. 상당히 부담되는 가격이다라고 볼 수 네. 있는데 역시 주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실 것 같으면 과거에 뭐 55만 원 찍은 적도 있고요. 이때가 조선이 가장 최대 화랑기였으니까 이때까지 가격은 네. 뭐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오르는 부분에 아직까지 하락폭의 반도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목표가는 33만 원을 제시를 하고요. 이제 네. 50% 상승하는 가격입니다. 네. 매수가는 28만 4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7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고가 내는 종목들 따라 사면서 주의해야 될 점 있으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엔 수급입니다. 그 외국인과 기관이 얼마나 받쳐주면서 따라 올라오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외국인이나 기관 쪽 양매도가 나오는 날은 한번 따라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고가 내는 종목에 나오는 매도 사인은 양 매도다. 최근에 수급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말이죠. 이렇게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SK에너지 화학 중에 한 종목, 또 조선주 중에서는 현대중공업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8월 11일 수요일 우리 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가 약 보합에 끝났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 낙폭은 더 있었지만 FOMC에서 결국 추가 양적 완화책 금리 동결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조금 돈을 풀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낙폭을 줄인 요인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장이 FOMC 효과를 어느 정도로까지 반응을 해줄까요? 먼저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오늘 코스피가 1772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합니다. 9포인트 정도 빠져있는 상황. 코스닥도 역시 약보합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빠지기 시작하네요. 포스코도 역시 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어제 큰 폭의 낙폭이 있었던 4%씩이나 빠졌었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좀처럼 살아날 기운이 오늘 아침에 일단 안 보입니다. 신한지주도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되면서 한 1.5% 이상 빠졌었는데요. 오늘도 일단 반등할 움직임은 아니네요. 삼성생명 역시 어제 약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다만 저희가 좀 전에 차트까지 봤었던 29만 1,000원으로 어제 52주 신고가 장중에 찍었었던 현대중공업이 이제 1,000원만 오늘 다시 보태면 어제 52주 신고가 높이를 다시금 맞추게 됩니다. LG화학이 거의 한 1% 가까이 또한 오르면서 32만 5,000원까지 터치를 해보네요. 원달러 환율 하락, 그러니까 원화 강세 수혜주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수혜를 거의 못 받고 있는 한국전력은 오늘도 약세이고요. KB금융도 역시 신한지주는 플러스로 돌아선 반면에 KB금융 여전히 약세 국면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조금은 밀리는 그런 국면이고요. LG 그리고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어제 모두 다 이 세 종목 강보합으로 끝이 났었는데 오늘 LG디스플레이 낙폭은 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벌써 1.7% 빠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낙폭은 더 심하네요. 최근 들어서 거의 수급에 좀 꼬이면서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의 주가의 어떤 방향성이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는데요. 하이닉스의 오늘 낙폭이 가장 심합니다. 3% 이상이나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뉴욕장에서 나스닥의 낙폭이 깊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고요. 애플의 아이패드가 인텔의 그 파일을 많이 잠식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왔던 그 부분을 역시 하이닉스도 좀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SK에너지가 오늘 아침에 1% 이상 뛰면서 13만 4천원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SK에너지 오늘 힘이 좋습니다. 기아차도 역시 자동차주 어제 한 2% 이상의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다시금 3만 원이 이탈되는 아침입니다. 우리금융도 역시 약하고요. 신한지주 빼고는 거의 다 금융지주 회사들도 오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쇼핑과는 다르게 신세계는 조금 매수세를 받는 모습. 자, 삼성전기가 다시금 하락합니다. 한 2번 정도의 양봉을 보고 삼성전기 이제는 좀 반등을 하고 바닥을 찾았나 싶으셨겠지만 오늘 다시 2.7% 이상 빠지면서 12만 5천 원이 다시금 하회되는 아침이라 삼성전기도 어째 불안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현대제철만이 플러스를 달 뿐 NHN, 기업은행, 외환은행은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반전에 성공을 했고요. 코스피도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775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출발 상황 간단하게 보셨는데요. 분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로 가서 류용석 차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9포인트 정도 빠졌다가 낙폭을 한 5포인트 조금 못되게 줄이고 있긴 한데 말이죠. FOMC 효과가 점점점 드러나면서 장중에 많이 좀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물론 이제 FOMC 낙폭 축소 모습이 국내 증시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요. 미국 시장의 가장 키포인트 자체는 연준이 추가적인 부양 조치를 다시 시작했다는 의미보다는 일단 경기 하강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네. PC 둔화 전망하고요. 어제 발표됐던 중국의 수입 증가 둔화 이런 경기 측면에 부담론들이 우선적으로 시장을 좀 압박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증시에 이목을 끌었던 FOMC 결과는 시장의 걱정거리를 준 반면에 동시에 조금은 위로거리도 같이 표출했던 그런 증시였지만 결과적으로 증시가 약보합세로 마감해서 아직은 좀 경기에 대한 하강 조정의 우려가 좀 더 우세한 그런 측면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반기 FOMC에서 만기 도래한 모기지 채권을 재투자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점에서 이제 양적 완화의 부양 카드를 다시 꺼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경기 하향 조정에 대한 우려를 먼저 반영할 가능성이 있고요. 하반기 PC 수요 둔화 전망이 우선적으로 국내 IT 기업을 비롯해서 주로 이 수출 쪽에 대한 추가 조정 압력이 될 가능성이 큰데 오늘도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종과 IT 업종 중심으로는 장 초반부터 경계성 매물이 좀 더 집중적으로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봐서는 중국의 수입 증가율 둔화 역시도 이제 국내 자동차뿐만 아니라 산업재 일부 좀 둔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 측면에서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우리 증시에 좀 반영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지수적인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고요. 다음으로 업종, 특별히 수출주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쭙고 싶은데 무엇보다 경기 논란이 다시금 커졌다. 중국의 긴축 얘기도 이미 어제 나오면서 중국장도 많이 빠진 시점에서 내일 옵션 만기일 일임과 동시에 금통위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미국의 분위기와 우리 내부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겠지만 어쨌거나 추가 양적 완화까지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우리도 당장 내일 금리를 또 한 번 연달아 인상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에 내일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담도 좀 있고 금통위까지 기다린 시점에서 좀 지수가 사실은 1800을 못 넘어설 가능성도 이번 주에 열어둬야 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이번 주 남아있는 변수들을 종합해 봤을 때요. 지수가 네. 이번 주에 1800을 가뿐하게 돌파하기는 어렵다는 데에서 아마 시장은 다들 동감하는 입장이 될 것 같은 네.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일 금통위는 아마 동결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반기 물가 압력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최근에 그런대로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인 측면이 있고요. 네. 단편적인 곡물 가격만으로 지금 금리 인상을 연달아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영역이기 때문에 네. 확률적으로는 동결될 가능성이 있고 이번 부분들은 주식시장에 좀 중립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한 옵션 만기 과정 같은 경우도 일단은 증가분만 보면은 좀 부담스러운 만기다 이렇게 보이지만 네. 실제적인 과정에서의 청산을 본다면은 대략 2천억 정도 내외로 좀 제한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 좀 충격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오히려 중립적인 수준에서 만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일단 탑다운 측면에서 주식시장의 상단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네. 매크로 측면에서 다소 출현함에 따라서 지수 조정 압력이 조금 이전보다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이는 역으로 말하면 이제 지수가 1800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나 힘 자체가 좀 많이 소진돼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미국 다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미국이 이런 하반기에 경기가 좀 둔화될 거라는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네. 꽤 오랜 시간부터 경기 둔화 얘기는 있었고요. 네. 이번에 오히려 경기 부양책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없을 거라는 전망 대신에 오히려 양적 완화 정책이 추가적으로 단행됐다는 점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한국 시장에서 본다면은
장기간 그 경기 부양적인 그 선진국이 취해질 수 있는 이런 점과 이로 인해서 달러가 다시 약세로 갈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된다고 본다면 네. 외국인 수급 측면하고요, 네. 국내 펀더멘탈과 국내 매크로 측면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수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수 정보는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실제 투자가들이 보는 입장에서 주식시장을 비중을 이런 그 매크로 요인 때문에 줄여야 되느냐 아니면 늘려야 되는 고민 정도는 이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위에 뭐 윗상단, 위쪽을 시원스럽게 끌어올려줄 모멘텀은 좀 작지만 아래에 어떤 그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도와주면 분명히 있어서 하방은 많이 좀 확보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셨는데 앞서서 특별히 자동차의 어떤 중국에서 물량을 받아줄 가능성이 지금 낮은 분위기 그리고 환율적인 측면에서 또한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IT를 포함한 수출주 지금 뭐 PC 수요 둔화까지 간밤에 뉴욕장에서 나온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주식시장 비중은 지수를 봤을 때는 급격하게 축소해야 될 분위기는 말씀하셨던 대로 아닌 것도 같지만 오늘 다시 IT주가 또 어제 많이 꺼졌었던 자동차주가 쉽게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또 보면 대외적인 뉴스들을 보면 역시 수출주는 조금 멀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적어도 수출주만큼은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수출주라고 해서 뭐 IT와 자동차만 수출주인 건 아니고요. 네. 일반 뭐 기계나 뭐 조선이나 뭐 화학이나 이런 것들 대부분 같은 수출주이긴 합니다. 국내 예. 내수 소비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것은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예. 앞서 그 IT와 자동차 같은 소비재의 수출과 현재 그 기계나 뭐 화학 같은 산업재 또는 소재 쪽의 수출은 좀 양상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예, 글로벌 쪽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대체적으로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쪽의 비중이 한 70% 이상이 되고요. 네. 이쪽 이머징 마켓은 선진국과는 좀 차별화돼서 지금 일부 국가는 금리 인상 네네. 그 사이클로 접어든 쪽이 있고요. 금리 인상에 가까운 그 경기 상황이라면 주로 이제 소비 사이클보다는 이제 투자 사이클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그 사이클로 진입한 그 이머징 마켓 시장들이 좀 조성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네.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미국 시장이 급격하게 뭐 더블 딥으로 가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네. 일단 앞서 그 미국의 연방 준비제도 이사의 조치 역시도 이제 더블 딥 방지에 대한 그 강한 의지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이머징 마켓 쪽의 수출의 기조는 유지된다고 보면은 최근은 오히려 소비재 쪽보다는 이런 그 산업재나 소재 쪽에 대한 수출이 좀 더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출주 내에서도 본다면 일단은 소비재보다는 산업재를 투자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예로 이제 시가총액에서 보면은 삼성전자, 현대차보다는 오히려 현대중공업이라든가 LG화학 같은 이런 요소들의 기업들을 상대적으로 좀 비중을 더 늘려가는 전략이 맞겠고요. 네. 경기 둔화 사이클과 이제 투자 지표의 개선 기대라는 것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 둔화 쪽에 맞춰 있는 IT 자동차 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투자 지표 개선의 쪽에 맞춰 있는 산업재나 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고 상대적인 내수가 좀 다른 나라보다 견조한 우리나라 내수 업종이라든가 이런 내수 업종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 그 구조적인 변화를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즉 투자 대상을 좀 골라야 하는 입장인데요. 네. 종목으로 본다면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대우 인터내셔널, 오뚜기 이런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이래 좀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출주에서는 IT 자동차와 같은 소비재보다는 기계 조선 화학 쪽의 산업재 얘기하셨고 또한 환율에 조금 덜 민감할 수 있는 경기를 조금 덜 타는 중국 소비 확대를 염두에 두고 내수주 쪽도 뭐 괜찮겠다. 그리고 저희가 산업재 쪽에서는 뭐 현대중공업 등등의 구체적인 종목 얘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에 있는 류영석 차장과 함께 출발 상황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 출발도 한번 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조금 뛰면서 출발할 것 같은데 말이죠. NH 투자 선물로 가서요. 전소영 연구원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혹시 출발부터 1,170원 뚫고 있나요? 예, 오늘 달러원 환율은 전일보다 4원 30전 상승한 1,173원에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환율은요, 일단 8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섰는데요. FOMC를 앞두고 약달러 기조가 좀 주춤하면서 유로화가 아시아 거래에서 좀 꺾였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환율 상승 모멘텀
모멘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1163원이 돌파되니까 숏 세력들이 이제 숏커버에 나서면서 순식간에 1170원대로 상승을 했고요. 내고 물량은 계속 있었지만 장중 내내 비드가 좀 우세한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어제는 8원 60전 상승한 1168원 7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FOMC가 추가 양적 완화책 내놓았는데 달러가 오히려 소폭 올랐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일단 보시는지 해석 좀 해주시고요. 오늘 서울 외환시장 전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FOMC에서 기준금리는 이제 동결하고 양적 완화 정책을 이제 추가로 내놓긴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기대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달러화가 좀 약세로 돌았었는데 이런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면서 좀 달러화가 재차 반등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달러 같은 경우는요, 지난 9일날 이제 120일 이평을 깨고 1155원까지 내려갔던 것이 이제 휩소인지 아니면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한 것인지 일단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기술적 지표가 과매도 국면 근방에서 힘있게 반등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250일 이평인 1170원대 초중반에서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한시 같은 경우는요, 유로화나 이제 엔화나 달러화 이머징 통화들이 원래는 다 계속 제각각 움직이고 있었지만 FOMC가 좀 변수로 작용하면서 일단 방향성을 좀 찾아가는 달러 강세 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좀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셔야겠지만 이런 달러 강세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인지 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채권 시장은 어제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장 막판에 반등하면서 끝이 났었는데 지금 이 같은 FOMC의 양적 완화 조치, 특별히 그 내용적인 면에서 국채에 다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재투자를 밝힌 상황이라 미 국채가 정말 랠리를 시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미 국채 초강세에 영향을 좀 받겠어요, 오늘. 예, 일단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요. 어제는 이제 3.9% 초반 공방이 이어지다가 결국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그리고 증시가 하락하면서 가격이 지지되는 양상이었고요. 전일비 이제 7틱 상승한 110.82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11틱 추가 상승한 110.93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현재 지금은 약 2,000계약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이제 FOMC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채 이제 MBS 만기가 도래한 MBS를 대차대표를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확장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겠다고 이제 밝힌 상황인데요. 일단 이제 미국 금리가 현재도 좀 낮은 상황인데 경기 회복 같은 경우는 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연준이 좀 마음이 급한 편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11월 달 중간 선거가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좀 해야 될 필요성도 느꼈을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금통일을 앞두고 110점 이제 80대 중반에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 이평선들을 이제 뚫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11선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윤중현 재정부 장관이 unusually uncertain이라고 경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7월 21일 날 이제 벤 버냉키 의장이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나라 쪽도 인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정부 쪽에서는 건설 경기나 부동산 경기 같은 경우를 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시장에 런지시 예고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금통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윤 장관의 발언이나 아니면 이제 FOMC 결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오히려 이제 코멘트에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얘기가 좀 코멘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요. 내일 금리 이래저래 동결될 것 같다. 비이성적인 불확실성에 대해서 오늘 윤 장관도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막 발언을 내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 외환시장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NH투자선물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현재 코스피는 1775포인트가량 됩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데 말이죠. 오늘 딱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트레드 증권의 민상일 팀장과 함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1800이 이렇게까지 어렵나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 다시금 하게 됩니다. 일단 뉴욕장의 영향도 있을 텐데 FOMC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 장에 미친 영향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그 해석부터 좀 여쭤보죠. FOMC에 대해서는 뭐 말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시장에 줄 수 있는 효과 자체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정책이라는 것들이 기존에 지속이 안 됐던 부분들이 다시 나타나면 모르겠는데, 네. 기존에 나왔던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전망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얘기들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번 FOMC가 주는 효과 자체는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기보다는 네. 경기 부양을 그동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미국이 이렇게 문제인가, 미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걱정스러운 상태를 지속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장이 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시장이 주는 효과 자체는 긍정보다는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있을 것 같고요. 네. 흔히 이제 유동성에 대한 기대치들을 좀 많이 하는데 네네. 시가총액이 커졌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처음에 경기 부양할 때 이제 그리고 주가가 오르는 과정 속에서 지난 한 2009년 3월부터 주가가 올랐다고 보면 많이 시장이 변했는데 네. 그 변화된 시장을 과거처럼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하니까 주가가 오르겠다라고 바라보는 건 너무 안이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를 바라볼 때 너무 초점을 네. 경기를 부양하니까 주가가 오른다는 식으로만 바라봐 버리면 네. 아무래도 좀 놓치는 부분들도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돈을 좀 경기가 괜찮은 것 같아서 걷어갔었다가 또 다시금 이건 아닌가 싶어 푸는 과정. 어쩌면 처음부터 그냥 쭉 풀어놨으면 더 시장 충격은 없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안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공식화해서 생각했었던 추가 경기 부양책 내놓으면은 유동성 좋아져서 당장 오늘은 외국인이 안 사겠나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뭘 가장 많이 파나 봤더니 역시나 전기전자도 굉장한 지금 매도 상위 쪽의 섹터에 들어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전기전자에 대한 매도가 있는 건지 시장에 그냥 얘기처럼 정말 사놨었는데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하는 구간인 건지 원화가 강세를 띄어서 이쪽 섹터는 아니다 싶어서 발을 빼는 건지 어느 쪽의 얘기입니까? 지금 IT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까지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자동차는 규모는 줄었지만 사는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IT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 좀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7월에 외국인들이 사는 형태를 보면은 삼성전자를 중심적으로 사는 모양이 나타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한 종목에 대한 비중을 지나치게 늘려간 부분들이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단기적인 대응에는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게 삼성전자와 현대차 사이에 조금 최근 들어서 며칠간의 흐름을 좀 바꾼 요인이 아닌가, 이제 8월 들어서의 움직임을 좀 바꾼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이제 IT하고 자동차의 공이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될 텐데요. 네. FOMC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제 미국이 지금 네. 현재 경기 부양 기조를 좀 유지를 해나간다는 얘기는 달러 쪽에 주는 약세 압력들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다라고 봐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 이제 금통위가 있는데 예. 우리는 이제 금리 올릴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는 여전히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환율이 빠르게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 아무래도 환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환율 하락을 보고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많은 건지 네. 아니면 IT나 자동차 같은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부분이 많을 건지에 대한 부분이 될 텐데 네. IT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환율이 내려가는 부분에 따른 실적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더 부각될 조건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을 상반기 지난해부터 이끌어왔던 IT와 자동차가 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흔들리는 요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발을 빼는 쪽 말고 그들이 사는 쪽, 심지어 기관까지 같이 사주는 쪽, 결국은 수급이 좀 살아있는 그게 종목이든 업종이든 그쪽으로 좀 전략을 펴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최근 시장의 흐름이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중공업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좀 양호한 형태의 모양을 꾸준히 보이고 있는데 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가 상당히 굉장히 좀 막히는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순환매가 빨라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 순환매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워낙에 좀 빠른 속도다 보니까 따라잡기가 좀 어렵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쉽게 교체한다 그래도 그게 또 교체하다가 더 빠질 수도 있고 가만히 그러니까요. 들고 있어도 뭐 하루 상승했다 그 다음날 빠져서 마이너스가 더 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어떤 한 종목에 대해서 내가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자신감이 큰 투자가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면은 종목을 선별을 해서 내가 빠르게 한번 돌아다니면서 보겠다라는 생각은 의외로 수익이 안 날 가능성이 지금은 높은 장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관련주,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시가총액 상위의 대형주들은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상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측면에서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아무래도 좀 매기가 강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게 보면 규모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좀 중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차라리 좀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안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처럼 지수가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역시 뭐 규모를 따져서 어느 걸 한다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대항이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중형주 정도를 관심을 가져야겠지만은 그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대응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IT 자동차는 좀 돈을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되는 타이밍 아닌지요? 손절을 해서라도 글쎄요. 그렇게까지 이제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면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건 좀 봐야 됩니다. 지수가 이제 주가가 오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많은 논리 중에 하나는 우리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평가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면서도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저평가가 돼 있다고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살 이유가 있어야 오르는 건데 문제는 주가가 이렇게 내리는 과정 속에서는 저평가된 부분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주 종목들을 비중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되냐라고 보면은 또 그렇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도 그렇게 많이 벌어질 걸로 보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뭐 IT나 자동차 대표주의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종목들을 갖고 계신 투자자라면은 지금 당장 뭐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 좀 더 지켜보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T 자동차 이걸 정말 팔아 마라 뭐 믿고 샀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손절까지는 아마 그 낙폭이 그렇게까지 깊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끝으로 IT 자동차 의견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전략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지수 다시 한번 보면요 1770입니다. 제가 오늘 뜨문뜨문 확인을 했는데 가장 낮은 지수가 아닌가 싶고요. 1770이 또한 깨지면 오늘 헤드라인 중에 하나 꼭지 정도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코스닥도 형님 따라 같이 하락세로 전환이 되네요. FOMC 추가 경기 부양책 내놓았다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사주는 아침도 아니고요. 또한 IT 자동차가 뭐 주거니 받거니 무너졌었는데 둘 다 오늘 정신 못 차리는 아침입니다. 특별히 뉴욕 쪽에서 이 PC 수요 둔화에 대한 얘기가 나온 시점에서 오늘 IT주 특별히 환율은 오히려 좀 반등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반면에 IT는 더 깊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도 어제 부진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제 좀 강했었던 견주했었던 조선주 등과 같은 그런 섹터에서는 계속해서 매기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수급이 좀 꼬이면서 일단 프로그램 쪽은 겨우겨우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잠시 후 마켓앤 센 증시로 다시 돌아와서 종목 얘기보다 풍성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